혹시 커피를 언제 처음 드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엄마가 AS에 믹스 커피를 찍어 드실 때 처음 먹어봤어요. 그게 첫 기억이고, 그 다음 원두커피에 관한 기억은 엄마가 드립 커피를 드셨었는데, 그게 있어 보여서 몰래 학교 가져가서 친구랑 내려 마셨던 기억입니다.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는 정말 쓰고 맛없었어요. 에이스에 찍어 먹는 믹스 커피는 정말 강렬하고 달콤한 기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커피를 입에 댄 적이 없어요. 그때 친구들은 레시피나 아니면 믹스 커피를 많이 마셨었는데 저는 액상과당 음료 말고는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고2, 고3 때쯤 커피마마라는 소규모 카페가 생겼어요. 프랜차이즈였는데 대부분 매장이 작았어요. 그때는 10cm의 아메리카노라는 노래가 나오기 전이었고 친구들은 화이트 카페 모카나 아니면 그냥 모카 커피나 카라멜 마끼아또를 시켰어요. 그때 어떤 드라마에서 한예슬 씨가 카라멜 마끼아또를 마셔서 그때 조금 핫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안 마셨어요. 그리고 커피가 섞인 단 음료에서 나는 그 맛이 싫었어요. 단 음료는 맛있는데 커피 맛이 나는 단 음료는 맛이 없더라고요. 20살에 재수를 했는데 그때도 커피는 마시지 않았어요. 커피 맛을 몰랐었어요. 그때 알았으면 용돈을 아마 커피로 다 썼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이디야의 아이스 토피넛 라떼를 제일 즐겨 마셨어요. 그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 한 모금 마시면 반이 없어진다는 거. 그때 재수학원 앞에 아티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마끼아또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친구가 그게 카라멜 마끼아또인 줄 알고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카라멜 시럽을 넣은 그냥 에스프레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에스프레소 바도 유행이지만 그때만 해도 에스프레소는 아무도 함부로 마시지 않는 음료였거든요. 21살에 집 앞에 작은 카페에서 티라미수라는 케이크를 발견했어요. 그때는 티라미수가 이렇게 알려지기 전이었는데 사장님이 이거는 에스프레소랑 먹으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에스프레소 마끼아또라는 걸 시켜서 조망만한 티라미수랑 함께 마셨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티라미수는 달고 느끼한데 에스프레소 마끼아또의 씁쓸한 맛으로 마무리되는 게 너무 즐거운 맛이었어요. 아마 그날 잠은 못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아메리카노나 다른 메뉴는 전혀 몰랐어요. 그때 아메리카노라는 노래가 막 나왔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도넛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에 다른 알바 언니가 얼음 빼고 우유만 채운 그 컵에 에스프레소 한 샷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진짜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원래는 투샷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샷만 딱 우유 한 컵에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라떼보다 연한 건데 물로 연한 게 아니라 우유로 연한 거라서 그때 한두 번 정도는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맛도 몰랐고 카페인에 너무 약해서 커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내내도 커피 맛을 몰랐어요. 그때 알았으면 아마 커피값으로 돈을 다 썼을 거예요. 단 음료는 좋았지만 커피가 섞인 단 음료 맛은 좀 싫었어요. 핫초코는 좋은데 카페 모카는 싫은 그런 느낌이요. 대학교 때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학교 근처 카페를 되게 자주 갔는데 한 번은 사직동에 개인 카페를 갔어요. 시그니처 메뉴라고 해가지고 살짝 구운 커피를 마셨는데 달달한 시럽이 들어간 커피를 마셨었는데 너무 달아서 카페가 좋았다는 기억만 납니다. 대학교 졸업할 무렵인가? 그때 어느 날 스타벅스에서 우연히 아이스 라떼를 마시게 됐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어떻게 마시게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라떼가 너무 맛있어서 그때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이스 라떼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인에 약해서 커피를 좀만 마셔도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아이스 라떼가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었더니 그런 현상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마 스타벅스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커피 맛을 알아서 라떼에 꽂혀서 어디 가든 라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까 스타벅스랑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라떼가 맛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라떼 맛집도 찾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드립커피도 맛있고 아메리카노도 맛있고 다 맛있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단 커피는 잘 안 마시게 돼요. 커피에 시럽이 섞이면 뭔가 그 나는 특유의 맛이 싫어요. 근데 또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모카를 마시게 됐는데 그건 또 맛있더라고요. 파우더라서 그런가? 저는 산미 있고 눅진한 그런 커피를 좋아합니다. 깔끔하게 내린 필터 커피도 좋고 묵직하게 내린 아메리카노도 좋고 에스프레소도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스타벅스 커피는 잘 안 마시게 돼요. 약간 연하고 쓰다고 해야 될까? 제 취향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교토 여행을 갔는데 자전거를 너무 오래 타서 힘든 와중에 블루보틀에서 라떼를 마셨어요. 그때는 한국에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힘들었어서인지 맛있어서인지 정말 그 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안 타고 먹어서 그런지 그냥 그랬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근데 이상하게도 유럽 여행 가서 마셨던 커피는 크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아무래도 유럽 애들이 아이스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가? 유럽 여행 가서 에어비앤비에서 먹었던 캡슐 커피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26살에 친구랑 둘이 제주 여행을 갔는데 김포공항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달콤 커피라는 카페가 있어요.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면서 그냥 카페인이 필요해서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산미도 적당하고 우유랑 너무 잘 어울려서 라떼가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커피를 안 마시면 허전해서 매일 마시는데 최근엔 건강상의 이슈가 있어서 커피를 잠시 끊었습니다. 집에서 마실 때는 원두를 사다가 드립해서 먹는데 그게 제일 설거지거리도 안 나오고 간편합니다. 일회용 드립백을 컵에 걸쳐서 원두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먹습니다. 로스터리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요즘엔 이케아 원두를 먹고 있어요. 집에서 생존용으로 마시기에 가성비도 좋고 맛도 맛있어요. 최근에 선물로 프리츠 커피 드립백이랑 티백이 들어와서 먹어봤거든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꽤 맛있더라고요. 티백은 좀 맹맹한 맛이 있긴 한데 향이 괜찮아서 먹을만 했고 뭔가 연한 게 먹고 싶을 때 먹을만 했습니다. 드립커피는 향이 괜찮아서 꽤 괜찮게 먹었던 것 같아요. 친구 집에서 어니언 티백을 먹게 됐는데 그거는 티백인데도 엄청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커피 마실 수 있게 되면 한번 사보려고요. 유럽 여행 가려고 알바하던 때에 그 회사 앞에 폴바셋이랑 프리츠 커피가 있었어요. 폴바셋 커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라떼가 엄청 진하고 고소하고 제가 먹어본 프랜차이즈 라떼 중에서는 그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끔 배가 안 고픈 날이면은 회사에서 식대를 줬었는데 그 식대를 그냥 라떼 한 잔으로 대체해서 먹었습니다. 나름 그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한 번씩 그렇게 먹는 게 되게 즐거웠습니다. 거기 사람들이랑 프리츠 커피도 자주 갔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맛있어서 기억에 납니다.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 그 자동으로 커피 나오는 그 머신이 있었는데 원두를 꽤 괜찮은 걸 시켰었어요. 원두를 그리고 제가 골라가지고 제 취향에 맞는 원두로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장점이 있던 회사였습니다.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즐겁지가 않아서 그때는 커피 한 잔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커피 기계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유를 사서 그게 에스프레소 한 샷을 넣으면 딱 맛있는 라떼가 됐습니다. 물론 조금 미적지근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얼음이 없어서 그래도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생존 라떼라고 불렀는데 회사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고 마지못해 다녔으니까 아침에 그 맛있게 내린 커피 한 잔이 되게 즐거운 행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피곤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오늘 회사에 온 게 조금 즐거워진다라고 저에게 약간 주입하기 위해서 생존 라떼라는 저만의 키워드를 가지고 맨날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점심때쯤에는 아메리카노도 한 잔 내려서 마셔야죠. 근데 물론 나중 되니까 그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밖에서 남이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었어. 가끔 회사에서 꽁돈이 생기거나 하면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가면 페리 로스터즈라고 그 2월 로스터즈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가 또 커피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꽁돈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서 가끔 거기 가서 마셨던 커피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제 입맛은 아니었어요. 비싸기만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라떼가 별로였어. 근데 개인의 취향입니다. 강원도 여행 갔을 때 그 박이추 커피를 꼭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그게 해안가에 가는 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잔을 테이크아웃을 했는데 드립커피가 이런 맛일 수 있구나 싶은 그런 진한 맛이었습니다. 꽤 경험해볼 만한 정말 맛있는 커피였어요. 좀 강렬해서 다음에 갈 때도 꼭 여길 들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커피였습니다. 드립커피에 대한 선입견을 깨주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이 그리고 있는 장소는 제주 서귀포에 있는 홉히라는 카페입니다. 되게 다급하게 제주 여행을 잡고 서귀포에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 근처에 있는 카페라 아무 생각 없이 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핫플이었던 거예요. 그래봐야 한두 평짜리 건물이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저는 줄을 안 설 때 먹고 다음날 또 갔더니 다음날에는 그 엄청나게 서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핸드드립이라서 공정 자체가 길다 보니까 또 줄이 더 긴 것 같아요. 커피는 진짜 그냥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텁텁한 맛 하나도 없고 그냥 딱 깔끔한 맛이었어요. 드립인데 굉장히 연했고 그래도 한번 경험해볼 만한 맛이었어요. 영업시간도 짧아가지고 한 11시부터 3시인가 되게 짧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 근처가 크게 뭐 유명한 게 없는 데인데도 되게 줄을 서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쬐끄만 카페들도 브랜딩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텀블러 자주 쓰시나요? 저는 텀블러를 되게 자주 쓰는데 뽕을 뽑고도 남았다 싶을 정도로 쓰고 있는데 사실 환경 문제에 그다지 관심은 없지만 그 텀블러에 넣으면 얼음이 안 녹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도 커피가 식지를 않아요. 텀블러도 그 안 새는 철로 된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차에 있는 컵홀더에 넣을 수 있는 가늘은 사이즈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뚱뚱하면 거기 안 들어갑니다. 딱 그런 걸로 사면은 진짜 쭉쭉 몇 년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받은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가 원하는 텀블러가 나왔을 때 구매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할 때 쓰려면은 빨대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빨대가 들어가면서도 안 새일 것이며 너무 뚱뚱하지 않고 설거지하기 용이한 그런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여행 갈 때도 들고 다니면 진짜 얼음 안 녹고 잘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커피로 시작해서 커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첫 커피에 대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게 될 줄, 그리고 필요로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카페를 그려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다른 그림으로 만나요. 안녕.